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꽤 열심히 사는 분일 겁니다.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을 찾아보고 책도 사고 새벽 루틴 영상도 봤을 거예요. 오늘부터 진짜 달라져야지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틀었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실제로 뭔가를 한 기억이 잘 없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은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영상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다음 영상을 누르고 있어요. 어떤 날은 동기부여 영상을 3개, 4개씩 연속으로 보고 나서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는 걸까? 저 유튜버는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영상만 보고 끝나는 걸까? 저는 오늘 그 죄책감에 정면으로 대답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동기부여 영상 자체가 당신의 뇌에 아주 정교하고도 나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그렇게 많은 동기부여, 컨텐츠를 소비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딱 한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자, 먼저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왜 이 영상을 보고 있나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안 되어서? 운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서? 아니면 그냥 뭔가 달라지고 싶은 막연한 느낌 때문에?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뭔가를 하기 싫은 상태인데 그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으로 동기부여 영상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야 할 핵심입니다. 사실 이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뇌는 실제 행동과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뇌과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연구팀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룹과 말하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는 비율을 측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표를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것 같죠? 사회적 책임감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그룹이 오히려 목표 달성률이 낮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나 이번 달에 10kg 빼겠어 라고 친구들한테 선언하고 나서 왠지 이미 뭔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 느낌. 그게 바로 뇌가 만들어내는 착각입니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목표 대체만족이라고 부릅니다. 뇌 입장에서 목표를 말하는 것과 목표를 향해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비슷한 만족감을 줍니다. 마치 스마트폰으로 헬스장 사진을 저장해 놓으면 왠지 내일부터 운동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처럼요. 저장만 했는데 이미 절반은 한 것 같은 느낌. 바로 그겁니다. 동기부여 영상이 정확히 이 메커니즘을 건드립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라는 영상을 보는 동안 뇌는 당신이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정확히는 전전두엽,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상상하는 뇌의 가장 앞부분이 활성화되면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보상물질이에요.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혹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보는 동안 당신의 뇌는 이미 변화한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그 도파민이 빠져나가고 나면 영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고 나면 뇌는 이미 한 번 만족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을 하려는 동력이 오히려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피자 냄새를 오래 맡으면 정작 피자를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냄새가 이미 일부 만족을 줬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 영상은 당신에게 변화의 냄새를 실컷 맡게 하고 실제 피자를 먹을 배고픔을 가라앉혀버립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감정적 흥분 상태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느낌,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감각. 뇌과학적으로 그건 뭘까요? 편도체의 활성화입니다. 편도체는 뇌의 한가운데 있는 아몬드 모양의 구조인데 강렬한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영상에서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를 보거나 웅장한 음악이 깔리면서 감동적인 문구가 나오면 편도체가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 반응은 진짜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동은 가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코넬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흥분 상태는 평균 9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것도 그 흥분을 유지시켜주는 자극이 계속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끝나는 순간 자극은 사라지고 90분은커녕 20분도 안 지나서 그 뜨겁던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동기부여 영상이 켜주는 불은 라이터불 같은 겁니다. 순간적으로 강하게 타오르지만 바람 한 번에 꺼집니다. 실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불은 숯불이어야 합니다. 천천히 달아오르지만 오래가고 바람에 쉽게 꺼지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감정적 흥분 상태가 반복될수록 뇌는 그 흥분에 내성이 생깁니다. 처음 동기부여 영상을 봤을 때 가슴이 쿵쾅거리던 그 느낌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예전만큼 강하게 느껴지지 않죠? 이게 바로 내성입니다. 약물 중독과 동일한 원리예요. 도파민이 반복적으로 과잉 분비되면 뇌는 도파민 수용체를 줄여버립니다.
다음에 같은 자극이 들어왔을 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민감도를 낮추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동기부여 영상을 많이 볼수록 당신의 뇌는 그 영상에 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많이 보게 되고 결국 하루 종일 동기부여 영상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입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동기부여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기부여가 생기면 행동을 한다.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먼저 동기부여를 채우고 그 다음에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행동을 하면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BJ 포그 교수가 수십 년간 행동 변화를 연구한 결과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수천 명의 행동 변화 패턴을 분석했는데 동기부여나 의지가 먼저 생겨서 습관이 만들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행동을 먼저 시작하고 그 행동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동기부여가 뒤따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운동 동기부여가 생겨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운동화를 신고 문 밖에 나가서 딱 2분만 걸어도 그 2분이 다음 2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면 뇌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 영상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채워지면 그때 행동하겠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마치 충전을 100%까지 다 하고 나서야 스마트폰을 쓰겠다는 것처럼. 그런데 현실에서는 배터리가 20%만 남아 있어도 전화는 됩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가 30%밖에 없어도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70%가 채워지거든요.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100% 충전을 기다리는 동안 실제로는 배터리가 계속 소모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에너지가 빠지고 결국 또 하루가 끝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또 자책합니다. 내일은 진짜 해야지. 그리고 내일 또 동기부여 영상을 찾습니다. 이 사이클을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뇌가 저항하지 못하는 크기로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동기부여 영상 보지 말고 그냥 무작정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무작정 시작하라는 말 자체가 또 하나의 막연한 조언입니다. 뇌는 막연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전전두엽이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하면 편도체가 이건 너무 크다, 위험하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뇌는 자동으로 그 행동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유튜브를 켜는 건 뇌에게 아무런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로 손이 먼저 가는 겁니다. 해법은 하나입니다. 행동의 크기를 뇌가 저항하기 어려울 만큼 작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최소 실행 단위 혹은 시작 의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뇌가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고 느끼는 크기, 그게 당신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교재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딱 한 문장만 읽는 겁니다. 한 문장입니다.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뇌는 고작 한 문장이잖아, 이건 위협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을 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한 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착수 효과 때문입니다. 뭔가를 시작하면 뇌는 그것을 완료하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충동을 갖게 됩니다. 시작이 끝을 당기는 겁니다. 반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뇌는 그 충동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 운동하겠다는 목표는 뇌 입장에서 너무 큽니다. 위협입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운동복을 입고 매트를 펼치는 것까지만 합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누워도 됩니다. 그 매트 위에서.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과학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준비행동, 즉 운동복을 입고 매트를 펼치는 그 작은 행동이 실제 운동으로 이어질 확률은 70%가 넘습니다. 반면에 마음속으로 운동하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20%도 안 됩니다. 행동이 행동을 만듭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고 나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의 가장 작은 첫 번째 행동을 딱 하나만 정하세요. 공부라면 교재를 꺼내는 것, 글쓰기라면 문서를 여는 것, 청소라면 쓰레기통 하나를 비우는 것, 그것만 하세요.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5번째 챕터입니다. 동기부여 콘텐츠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동기부여 영상은 완전히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동기부여 영상이 해가 되는 경우는 그것이 행동의 대체제로 쓰일 때입니다.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 불편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때입니다.
반면에 동기부여 영상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보는 것입니다. 이미 1시간 공부를 했고, 이미 운동을 마쳤고, 이미 글 한 단락을 썼을 때, 그 다음에 보상으로 보는 동기부여 영상은 뇌에게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성취감과 동기부여가 결합되면서 내일 또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건강한 도파민 순환입니다. 행동이 성취감으로, 보상 영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에요. 또 하나, 동기부여 영상을 볼 때 이것 하나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행동은 무엇인가? 영상 전체의 메시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하나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자마자 그 행동을 합니다. 30초 안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30초가 지나면 뇌는 다시 회피 모드로 돌아갑니다. 30초입니다. 그 안에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6번째 챕터입니다. 자기 비판이 행동을 막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해법.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 영상을 찾는 이유가 단순히 게으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 지금의 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동기부여 콘텐츠 소비의 더 깊은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심하게 비판하는 상태에서는 행동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가 자기자비, 즉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는 태도와 실제 목표 달성 간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자신에게 가혹한 사람들이 실패 후 더 빨리 다시 시작할 것 같죠? 연구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실패 후 다시 시작하는데 더 오래 걸렸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경향이 더 높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자비로운 사람들, 이번엔 안 됐지만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일어서고 더 꾸준하게 행동을 지속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기 비판은 채찍이 아닙니다. 발목에 묶인 모래주머니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에서 도망치기 위해 더 쉬운 자극, 더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유튜브를 켜게 됩니다. 동기부여 영상을 찾게 됩니다. 오늘 아무것도 못했다는 죄책감이 다시 동기부여 영상 소비로 이어지는 사이클. 이게 바로 그 사이클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맞아, 나 진짜 동기부여 영상만 보면서 아무것도 안 했어 라는 자책보다는 그게 뇌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이었구나 라는 이해로 받아들이셨으면 합니다. 그 이해가 자책을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실제 행동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동기부여 영상이 당신을 게으르게 만드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뇌는 행동을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을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뭔가를 한 것 같은 착각을 줍니다. 둘째, 감정적 흥분 상태는 지속되지 않고 반복될수록 내성이 생깁니다. 더 많이 볼수록 효과가 줄어들고 그럴수록 더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셋째, 동기부여는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행동을 먼저 해야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충전을 기다리면 배터리만 소모됩니다. 그리고 해법은 하나입니다. 뇌가 저항하지 못하는 크기로 쪼개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 한 걸음, 한 가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계속 미루고 있는 그 일, 이름이 뭔가요? 그리고 그 일에서 뇌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 작은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그 한 가지 행동을 써주세요. 쓰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첫 번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댓글을 다시 봤을 때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 그 답이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